안녕하십니까. 솔리디오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일반화 2 제1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뭐 하나를 이제 1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화학 평형입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에서 평형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필요한데, 그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equilibrium expression이라는 이제 얘기하고, 정확하게는 equilibrium constant, 평형 상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평형 상수를 하니까 보통 우리가 기체 상태 반응, 뭐 액체 상태 반응, 용액 반응 이렇게 할 때는 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단일상이지만 뭐 기체 반응을 하는데 고체가 있다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속도할 적에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시스 같은 것 같아 이런 때처럼 헤테로지니어스 이퀄리브리엄, 이건 뭐냐면은 상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액티비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고급내용으로. 그 다음에 평형 계산, 요것을 보통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1강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 속도 우리 배웠죠. 이 반응 속도와 평형과의 관계, 그리고 좀 더 익스텐션, 확장을 해서 헤모글로빈, 생체 반응, 생체에서 이제 산소 운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2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형 상태는요, 여기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한 반응이 N2O4, 이건 색깔이 없습니다. 좀 검정색으로 써있긴 하지만 하얀색으로 쓰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N2O4가 있는데, 다이나이트로젠 테트록사이드, 이게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NO2, 나이트로젠 옥사이드가 되는데, 이건 젓갈색 색깔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N2O4를 가지고 출발하든, 아무튼 뭐 약간 소량의 N2를 가지고 있든, 이게 N2O4가 많은 가운데 이렇게 4개짜리죠. 이렇게 4개짜리라는데 산소가 4개짜리죠. 그래서 많은 N2O4가 있고, NO2는 이제 하나 이렇게 적게 있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NO2가 늘어요. 그럼 색깔이 좀 적색은 아니지만 좀 진해지는 겁니다. 젓갈색이니까. 그러다가 NO2가 좀 더 많아져요. 그럼 색깔이 진해지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지나도 이 NO2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2의 양하고 N2O4의 양하고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자, 그렇습니다. The state reached when the concentration of reactant and product remain constant over time. 시간이 지나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화학 평형, chemical 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 대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 1, 2, 3, 4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게 일단 평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농도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아무 변화가 없는 건 그렇진 않습니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데 이 레이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외관상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이내믹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포워드 리액션하고 리버스 리액션의 그 레이트가 같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평형에 자발적으로 뭐 어떻게 하시지 않아도 생성물과 반응물 뭐 어떤 믹스처가 있으면 평형 혼합물, 평형 믹스처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spontaneously reaches to the equilibrium state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리액션 패스에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게 뭐 반응물만 갖고 시작했던, 뭐 생성물만 갖고 시작했던, 반응물 생성물 적당히 섞어서 시작했던 평형 상태는 같은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 네 가지가 어떤 화학 평형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평형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게 평형상수잖아요. 그 평형상수가 화학적 활성에, 화학적 그 반응성에 정량적인 또 지표가 되는 겁니다. 반응상수가 크면 반응물들이 활발하게 반응해서 생성물이 많아지는 거고, 반응상수가 작으면 반응이 잘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게 화학 반응성의 정량적인 지표로 사용이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것이 있다. 무엇이 일어나냐? 화학 반응식을 뭐 밸런스 맞춰서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으로 무엇이 일어난다 얘기할 것이고, 얼마나 지난
이번 시간에 했던 속도로는 얼마나 빨리 어떻게 일어나느냐였고, 평형론은 얼마나 많이 진전이 되느냐 정도를 이제 화학 평형에서 다룬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N2O4하고 NO2의 그 분해 반응인데, NO2는 적갈색이니까 이렇게 유리로 된 이 바이알인가 어떤 잘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밀폐된 겁니다. 밀봉시켜놨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확산이 될 테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 인디펜던트하다. 어떻게 시작하든지 평형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지는지 보려면 맨 처음에 N2O4는 없이 NO2만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럼 NO2가 점점 없어지면서 역반응이 일어나서 N2O4는 점점 많아지고 NO2는 점점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지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N2O4만 가지고 시작을 하면 N2O4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적반응이 자꾸 진행되고, 그래서 NO2는 점점 생성이 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평형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NO2도 어느 정도, N2O4도 어느 정도 갖고 시작을 했을 때도 뭐 평형 위치에 따라서 N2O4가 생성이 되면 NO2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평형 위치를 잡아서 평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량적으로 이 같은 평형 상태니까, 온도가 같은 평형 상태 같아요. 네, 같은 온도에서 했다고 생각. 여기나 다 같은 온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그 평형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의 컨센트레이션이 N2O4를 0.04몰, 이거 몰 농도예요. NO2는 없이. 그리고 또 출발할 때 N2O4는 없이 NO2만 0.08몰 이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정량적으로 봤을 때 같은 반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일 때 이거 하나도 없었고, 이거 2가 있고 하나도 없었고, 이제 그러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0.6으로 출발했고, 이거하고 좀 다르죠, 상황이. 여기서는 이것이 0.6으로 출발했고, 여기서는 0.2로 출발하고, 0.6으로 출발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초기 농도를 가지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평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플랫하게 진행되는 평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온도는 같아요. 25도. 그랬을 때 최종 평형 농도가 N2O4, NO2 농도가 0.0337, 0.016. 근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0.0337, 0.016. 이제 같은 그 농도비, 평형비로서 이것이 출발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평형 농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르죠.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다르면 이 평형 농도도 사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평형이라고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평형 상수라고 하는 이퀄리브리엄 익스프레션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N2O4분의 NO2 또는 여기처럼 N2O4분의 NO2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N2O4분의 NO2 제곱을 썼더니 전부 다 4.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약간 이제 이런 소수점 두 자리 이내에서 4.66, 4.65, 4.63 하는 식으로 다룰 수는 있지만 어떤 그 일정한 상수에 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을 보면 N2O4가 반응물이죠. 그래서 반응물에 대해서 분모로 잡고 생성물에 대해서 분자로 잡는데 개수가 있으니까 NO2의 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평형 익스프레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이렇게 평형 농도로 이걸 적게 되면 우리가 그걸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평형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형 상수는 반응물 분의 생성물의 제곱, 여기서는 N2O 분의 NO2의 제곱 해서 얻은 상수를 4.64 곱하기 10-3승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평형 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형 상수를 일반적인 반응 AA 플러스 BB CC 플러스 DD 되는 프로덕트고 생성물이고 반응물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있는 것만큼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질량이 있죠. 그래서 질량이 작용한다 해서 이거 질량 작용의 법칙, Law of Mass A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성물의 A의 A승, 개수가 A니까 개수가 B니까 B의 B승 분해, 이거 반응물, 죄송해요. 반응물 분해, 생성물이 C가 있으니까 C의 C승, D의 D승에서 해주는 것을 Low Mass Action이라고 그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콘스턴트를 이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평형상수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KC, 그래서 특별히 농도 평형상수 Concentration Equilibrium Constant라고 해서 N2O4 기체고 2배의 NO2 기체인데 농도를 썼다고 생각하고 N2O4분의 NO2의 제곱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체거든요. 기체는
압력이 있죠. 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압력 평형상수라고 해서 KP를 쓰는데 N2O4의 압력분의 NO2의 압력의 제곱, 역시 이것도 평형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KC와 KP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면 이런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농도 평형상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농도로, 물농도, 압력 평형상수는 분압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V equal nRT 이퀘이션이 있어요. 이거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P는 V분의 N RT입니다. 근데 V분의 N이 뭡니까? 부피분의 몰수가 뭐겠어요? 몰농도죠. 뭐. 네, 그래서 몰농도 A는 V분의 NA고 V분의 NA는 RT분의 P가 되겠습니다. 네, P인데 NA에 관한 것이니까 PA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A와 PA의 관계식은 RT로 나눈 PA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KC를 이렇게 적을 수 있었는데 각 몰 농도를 C는 RT분의 PC의 C승, D는 RT분의 PD의 D승, A는 RT분의 PA의 A승, B는 RT분의 PB의 B승,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서 압력 평형상수를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서 다 뽑아주고 RT분의 1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PA의 A승, PB의 B승 분의 PC의 C승, PD의 D승 했어요. 그리고 RT에 대해서 RT분의 1에 대해서 분모해서 2승이니까 분자로 와서 2승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KP니까 KP에 RT에 마이너스 델타 N. 델타 N이 뭐냐 하면은 생성물의 이 CD, 그러니까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의 합에서 반응물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의 합을 빼준 거. 그러니까 몰수비 변화죠. 아니죠. 계수 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C 플러스 D에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를 빼준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C 플러스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델타 N으로 적힌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KC는 KP의 RT의 마이너스 델타 N. 그러면 KP는 KC의 RT의 델타 N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항이 된 거니까. 그래서 KP는 KC의 RT의 델타 N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다 겠으니까 다 쳐줬지만 기체가 아닌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건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만의 기체 반응 상수들의 차, 생성물 거에서 반응물 걸 빼준, 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우 전부 다 기체니까 C 플러스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A 플러스 B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형상수의 관계예요.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좀 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형상수의 관계예요. 이제 이거는 평형상수는 화학 반응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응식을 써줘야 돼요. 그냥 평형상수식을 쓰는 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2배 H2 플러스 O2에서 2배 H2O 되는 반응이에요. 평형상수 적으면 압력 평형상수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pH2의 제곱, 그쵸? 2가 있으니까 PO2 분의 pH2O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걸 우리가 이 반응의 평형상수. 그런데 역반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역반응은 2H2O가 2배 H2와 O2를 만드는 거죠. 역반응이 되면 평형상수를 H2O의 제곱 pH2 분의 pH2의 제곱 PO2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 K2는 K1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있었는데 이걸 역반응으로 써주면 그러면 평형상수는 먼저 거에 역수가 된다. 이거죠. 반응이 여기니까 평형상수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를 반으로 줄였어요. 2H2 플러스 O2인데 H2 플러스 2분의 1 O2. 그 다음에 2H2는 1H2가 됐죠. 자, 이런 걸 평형상수 적으면 pH2, PO2의 2분의 1승분의 pH2O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거하고 K1하고를 보면 K1의 제곱근이 K3죠. 그렇죠? 그래서 K3는 K1의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2분의 1이 되면 제곱근이 된다. 만약에 개수가 2배 되면 제곱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관계를 살펴보면 이건 좀 다른 반응인데 이번 경우는 반응이 합쳐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rCl이 Cl2하고 Br2로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변형이 되는데 이건 평형상수를 BrCl의 제곱, 여기 2가 있으니까 PCl2, PBr2 이게 이제 0.45입니다. K4가. 자, 그 다음에 BR2하고 I2가 더해져서
두 배의 IBR이 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PBR2 곱하기 PI2 분의 PIBR 제곱이 되겠죠. 이거 K5인데 반응 상수가 평형 상수가 0.051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응하고 이 반응하고 합쳐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합쳐보는 거 볼 때는 우리가 저기 펜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쳤어요. 그러면 BR2 여기 있으니까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뭐 더 이상 없어질 게 없네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쓰고 이거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평형상수식을 적어보니까 이 BRCL의 제곱 I2의 PI2 분의 IBR의 제곱 PCL2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보려면 이거하고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곱해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해주니까 분모자에 있던 거하고 분모에 있던 거는 없어지면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 두 개 곱해서 여기 쓰고 분자에 있는 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두 개 쓰고 이렇게 이게 나오겠죠. 제가 잠깐 지우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게 반응이 합쳐지면 평형상수는 곱해진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평형상수는 이제 사실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형 알고 있으면 어떤 두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의 합반응은 평형상수가 곱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고급 개념, 물리화학 같은 데서 다루는 개념인데 사실은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영향력 그러면 얼마나 많이 양이 있느냐 용액이 되면은 농도가 어떠냐 하는 거죠. 농도가 1몰 농도인 것보다 2몰 농도인 게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겠죠. 뭐 2배 딱 될까요? 반트호프 팩터 따질 땐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얘기를 다시 해보죠. 용액 1몰 용액이 있고 2몰 용액이 있는 건 제가 이제 만들 때 용지를 2몰 집어넣어 줬다는 얘기거든요. 1리터 같은 1리터에. 근데 용액을 만들어 온 이게 딱 2배가 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1.98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7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몰이 됐을 때라도 어떤 경우는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3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컨센트레이션이 이펙티브하게 나타나는 컨센트레이션 그것을 우리가 액티비티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원칙적으로는 케미컬 포텐셜로 이걸 정의 내지는 측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1몰 어떤 표준 상태 그러니까 보통 1몰랄 농도를 보거든요. 용액에 1몰랄이 나타나는 그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1이라고 잡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농도하고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effective concentration이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작용하는 effective number of molecule이라는 뜻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number of molecule이나 몰이나 같은 개념이죠. 아보가드로스만큼 있으면 모이니까. 그래서 뭐 effective 근데 어떤 거냐면 원몰의 이펙트를 얼마로 나타낼 수 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화학종이 있을 때 그 스피시스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체나 액체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뭐 이렇게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얼 가스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디얼 가스일 때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의 그 표준 압력에 대해서 현재 그것이 나타내는 압력의 비. 그러니까 표준 거에 대해서 얼마를 나타내냐 이거거든요. 표준 압력이 1기압인데 그러니까 보통 1기압을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의 표준 압력으로 봅니다. 이것이 같은 1몰이 들어갔을 때 1기압이 나타나는데 0.8기압이 나타난다. 그럼 액티비티가 1분의 0.8에서 0.8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실제로 나타내는 연력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액티비티를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액티비티 되면 압력분의 압력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용액이 됐을 때는 1몰랄 농도를 우리가 표준으로 잡습니다. 아이디얼 솔루션의 경우에. 그래서 1몰랄분의 몰랄 농도로 나타내고 그 몰랄 농도를 1몰랄의 분의 얼마로 하니까 농도만 몰랄이란 단위만 띄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묽은 용액에서는 몰랄 농도나 몰 농도나 또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는 그냥 몰 농도로 써도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 띈 몰 농도를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묽은 용액일 때, 이상 용액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중요한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pure solid, 순수한 고체, 순수한 액체, 이것들은 뭐 표준 압력, 표준 온도에서 그냥 1로 잡습니다. 그것이 존재하기만 하면 액티비티는 1로 봅니다.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로, 그러니까 압력으로 따지면 그냥 ATM 하고서 저기 ATM으로 나타나고 단위 뛰는 거, 이상 기체고 압력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용액의 경우에는 몰 농도로 나타나고 그냥 단위 뛰는 거, 묽은 용액일 때, 하지만 이상 용액일 때, 이제 그렇게 보통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몰 농도나 또는 이제 압력 단위나 그 압력 단위도 이제 우리가 ATM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액티비티로 취급을 하시면 1학년, 그러니까 저희는 고학년 중에서도 제너럴 케미스트 일반화학 하시면, 그러니까 1학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일반화학 할 경우에 이 정도로 우리가 허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액티비티를 1로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불균일계의 평형을 다룰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슘 카보네이트가 고체예요. 이게 뭐 열을 가한다든지 하면 어쨌든 칼슘 업사이드로 되고 고체예요. CO2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반응이 되는데 CaCO3만 있어도 되고 CaO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뭐 CaO하고 CaCO3하고 같이 있는 반응계에서 이걸 밀폐를 해요. 밀폐를 하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반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죠. CaCO3 많고 CaO가 적고, 이건 반대로 CaCO3가 적고 CaO가 많고. 근데 이게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CO2의 압력이 똑같아요. 뭐 여기서 눈으로 봐서 6개. 그리고 여기 압력이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같은 온도에선 같은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체에 존재하는 양이 문제가 아니죠. 있기만 하면 평형 상수를 적을 때 그 액티비티가 1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형 상수를 압력 단위로 적든 단위를 적든 압력 단위로 적을 수가 없죠. 어쨌든 액티비티로 연력학적인 평형 상수를 적게 되면 K는, 그래서 이제 뭘 쓰질 않은 거예요. C든 P든 는 그냥 원래 CaCO3 분의 CaO 곱하기 CO2 이렇게 적는데, 보니까 이것은 액티비티가 1이에요. 그러니까 1분의 1 곱하기 이거의 압력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평형상수가 PO2의 압력이죠. 그래서 여기 평형상수 식에는 CaCO3나 CaO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것의 액티비티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체, 순수한 고체, 순수한 액체 보시면 그냥 평형상수식 똑같이 적으시고 1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 평형상수처럼 쓰는데 리액션 코션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반응이 있어요.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쓰든 뭘 쓰든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는 이거 압력으로 썼네요. 그러면 PA의 A승, PB의 C승, PD의 D승, PB의 B승 했어요. 그런데 EQ라고 쓴 건 이퀄리브리엄 압력으로 다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KP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퀄리브리엄이 아닌데 아무 때나 언제나 뭐 반응 초기나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나 압력들이 있겠죠. 뭐 처음에 CD 없이 A 기체, B 기체만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아니면 뭐 A 기체하고 C 기체 섞어서 반응시키면 안 되죠.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기체, C 기체, D 기체 아니면 A, B, C, D 다 섞어서 하더라도 초기에 어떤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압력을 가지고 평형상수 쓰듯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 평형상수일까요? 아니죠. 평형이 이루어지면 이거 압력이면 평형상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릅니다. 리액션 코션트, 반응 지수. 리액션 코션트라고 하는데, 이 리액션 코션트가요, K보다 작습니다. 많이 아니라 작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평형으로 가겠죠. 평형으로 갈 때 어떤 방향으로, 정반응으로 갈까요? 역반응으로 갈까요? 리액션 코션트가 작으면 이걸 키우는, 크게 하는 반응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평형상수와 같이 되니까. 그럼 커지려면 반응물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 리액션 코션트 계산을 했는데 평형상수와 같아요.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지 않죠. 평형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노 체인지고요. 그 다음에 리액션 코션트가 평형상수보다 커요. 그러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작아져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액션 코션트를 측정을 해보고, 계산해보고, 평형상수와 비교하면 이게 정반응이 진행되겠다, 역반응이 진행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평형 계산.
좀 해보고 평형 계산 한두 가지 하고서 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평형 계산할 때는 항상 온도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잊어버리고 안 주게 되면 25도 가정하시고, 근데 그 표준 상태, 표준 온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4도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시켰는데 CO하고 CL2에서 포스전인가요? 이게 CO2 만드는 반응이에요. 이게 평형이 도달했대요. 그리고 농도가 CL2가 0.054몰, CO가 0.012몰, COCl2가 0.14몰입니다. 그래서 뭐 concentration equilibrium constant하고 pressure equilibrium constant 계산하라 이거죠. KC는 그냥 반응물 다 기체니까 반응물 농도 또 CO 농도, CL2 농도 분의 COCl2 농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준 대로 0.054, 0.12 곱해서 분의 0.14 해서 계산하니까 220이 딱 나왔고, 여기 이게 사실은 액티비티에 대해서 했으면 농도 이 단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농도를 썼다고 해서 1학년들, 죄송합니다. 또 1학년이었는데 일반화학에서는 이렇게 써도 그냥 무방합니다. 보통은 농도 단위가 없는 연력학적 평형상수로 나타내 줍니다. 자, 여기서 K씨니까 이제 몰 퍼 리터, 죄송합니다. 리터 포몰? 그렇죠. 리터 포몰. 분모에 농도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리터 포몰이 되겠습니다. 근데 KP는 어떤 식이었습니까? KP는 KC에다가 RT에 델타 N 했죠. 그렇죠. 그래서 P는 NRT 하듯이, 그래서 KP가 CRT다 이렇게 해서 KP가 델타 NRT. 이게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KP가 델타 NRT, KCRT의 델타 N승입니다. 델타 N 보니까 여기가 1이고 반응물이 1 있죠. 그래서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델타 N입니다. 그래서 R은 0.0821, 그리고 T가 273 플러스 74, 347. 그러니까 온도를 중요해요. 그래서 0.08이 곱하기 347이 RT가 되고요. 마이너스 1승 해주고 220 곱해주니까 7.7 나왔습니다. 그래서 KP는 이제 이렇게 단위를 쓰면 ATM-를 어차피 써봐도 KP를 썼다면 PCO 여기식으로 PCO 곱하기 PCl2분의 PCOCl2죠. 그러니까 ATM분의 1이 맞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example 하나 해봤고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NH4HS가 있어요. 이것이 하이드로젠 설파이드하고 암모니아하고 반응한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해라면 암모니아하고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이 295도에서, 죄송합니다. 295K에서 그냥 이 고체만 갖고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토탈 프레셔가 0.53 ATM입니다. 이건 프레셔가 없겠죠. 아무튼 반응이 조금은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평형에 도달이 됐으면, 그렇죠? 그래서 평형이라는 얘기를 없지만 평형에 도달했을 때 0.53 ATM입니다. 그 KC하고 KP를 계산하라 이겁니다. 그럼 토탈 프레셔가 PNH3 플러스 PH2S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압력이 같을 겁니다. 그렇죠? 압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0.053이 아니라 그 PNH3는 그러니까 합이 그러니까 0.0점이었네요. 265가 될 겁니다. 그래서 KP는 KP를 쓰면 NH4HS는 고체이기 때문에 1이고 1분의 PNH3 곱하기 PH2S, 그래서 PH2 플러스 PNH3 곱하기 PH2S 1분의 1이 빠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진 게 1분의 승기인데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0.265 곱하기 0.25에서 0.0702 이게 이제 KP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몰수를 델타 N을 계산해야 되니까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0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예,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T는 295라고 해서 0.070 곱하기 RT죠. T는 295, R은 0.082. 그래서 마이너스 KP가 이거에 적으니까 KC를 구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한 건 KP는 델타 N 플러스 델타 N RT고 KC는 마이너스 델타 N 반대가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이런 평형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연습 문제는 평형 계산을 부지런히 하셔야 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되거든요. 근데 평형 계산이라고 하면 서 기계적으로 빨리 풀어야 돼요. 뭐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뭐 평형 반응을 이해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문제 이런 거 하나 풀어야 된다. 이 문제는 쉽지만 이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은 집중을 해서 할 적에 숙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